대통령 측 그 법률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이나 3일로 해달라. 이게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일주일 연기해주면 결국 3월 13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실장님. 네. 그런데 전 좀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대리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유가 합당하면 사실 연기해야죠. 좀 촘촘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유가 지금까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고영태를 출석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고영태 녹취 파일을 다 공개해서 들어봐야 된다. 이 부분 다 정리를 헌법재판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한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들어줄 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네네. 오늘 결정을 하죠. 서 소장님. 예. 네, 저는 탄핵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이시죠.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YS 고 김영삼 대통령의 이 생각나는 오늘인데요. 이 전두환이가 이 김영삼이를 막아도 이 나라의 도도한 민주주의는 막을 수 없어. 야, 이거를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는데 헌재가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연기를 위해서 탄핵 선고를 연기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헌재의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 고영태 게이트 만들기, 변호인단의 총사퇴 흘리기, 대통령이 헌재 출석을 하는데 근데 심리는 하지 말고 최후 진술만 하겠다. 그 축구 경기 하는데 상대 팀한테는 안대 가리고 나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결론은 시간 끌기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그동안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무리한 증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 절차의 공정함을 수용했으니 너희들도 판결의 신속함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헌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해왔는데 전 마찬가지로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 그 심리 기일을 연기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3월 2일까지 아니어도 일정하게 양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3월 13일 이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헌재의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이 요청을 두 분 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헌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 또 하나의 변수가 아까 잠깐 서영 소장께서도 말씀하신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다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느냐? 예? 일단 출석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면 헌재에서 그걸 막을 명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질문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갖고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에 대통령이 헌재에 내가 진술을 하겠다 어찌됐든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고 며칠 날 가겠다고 했을 때 헌재가 막을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가서 질문을 하냐 안 받겠다 그러고 나왔을 때 그걸 또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그 출석하면 질문은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리인단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최후 진술, 그러니까 피신청인으로서 내가 이제 심리 다 끝난 다음에 최후의 진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진술을 하러 가는 것이지 신문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 대리인단 측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변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헌재 측에서는 그럼 며칠까지 와라. 그러니까 3월 2일이 아니라 3월 2일 이전에 며칠까지 와라라고 날짜를 지정을 아예 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간이 늦어지는데 요인이 되지 않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영 소장님? 저는 뭐 특검위원장은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측의 심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특검이 연장되면 30일간 3월 30일이 기한이 만료인데 헌재 판결은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임기 전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그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자연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될 거고 만약에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라면 강제 구인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체포라던가 이런 강제 구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행이 만약 특검을 연장하면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그 검찰청에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갈 수 있는 불상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특검 연장을 수용한다면 황교안 대행이 친박과 일정한
그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적 여론을 업어서 그렇게 좀 그 정치적으로 해석해봐도 좋을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부분인데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황교안 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의 15% 지지 이외의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국민적 여론 때문에 아. 그렇다고 봅니다. 아하. 예. 어쨌든 이종근 출마 시장. 여부와 상관없이 황교안 권한대행으로서는 이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큽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있었지만 특검이 이제 특검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 1회 연장이라는 그런 그 문구가 있었지만 한 번도 특검이 연장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미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한 10일 정도 남아 있을 때 연장 여부를 물어봤더니 뭐 뉘앙스가 이랬습니다. 어쨌든 10일이란 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다. 그동안 충분히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미뤄봤을 때, 똑같이, 지금 우리가 이 120일이라는 건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비춰봐서, 꼭 굳이 지금 뭐 이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굳이 30일을 더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대선 쭉 이렇게 보면은요, 여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밟고 올라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5년 단임제 때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진짜 전 특검 연장 이 부분도 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영우 소장님 생각이 저도 사실 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나저나 그 탄핵 심판 결과 이게 인용이 되던 아니면 기각이 되든 간에 제가 오늘 아침 일부에서도 저 손학규 전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좌우지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확 변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정치 공학적인 그런 전망보다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탄핵이 인용된다, 기각된다, 거기까지만 딱 멈춰져 있는데 예. 그 이후의 상황들은 사실 우리가 헌정사상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탄핵으로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예.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60일, 그로부터 60일 이내의 선거라는 건 사실 우리가 1년 동안 경선을 한 3, 4개월 경선 치르고 양대 후보들이 또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선의 어떤 그런 스케줄을 잡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갑작스럽게 60일 이내로, 그러니까 한 며칠 이내로 당내 경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대선이 있어야 되죠. 이 과정도 사실은 겪어보지 아니한 거거든요. 그 다음 대선이 딱 끝난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인수위가 없어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국무총리 권한대행과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이 현재 내각과. 그런 상황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스케줄은, 그러니까 그 상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소프트 랜딩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연착륙시켜갖고 큰 혼란 없이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기각되든 인용되든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의 일시적인 대립 갈등들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세력들에게 책임론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인용이 될 경우에 저는 야권 진영 내에서는 이제는 탄핵으로 정권이 심판됐다, 즉 선거에서 구도 선거가 아니라 그렇다면 더 나은 인물이 누군가에는 인물 선거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인물의 매력도라든가 외로 확장성을 볼 때 안희정 지사의 제가 볼 때는 도약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권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탄핵의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혁신이라고 하는 친박을 배제한 보수 대여나 보수 혁신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수의 주도권은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이 행사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확실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